네, 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 집을 바로 정부가 빼앗아 갈 수 있는지, 또 그 비용을 언제 어떻게 되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롱텀 케어, 그러니까 널싱홈 혜택을 받으셨거나 또는 병원에 다니시고 약국에 가서 약 타서 드시고 이런 내용들, 메디케이드 혜택을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은 정부가 수혜자가 사망을 한 후에 수혜자의 유산에서 되갚도록 하는 게 연방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들을, 정부가 대신 내준 비용들을 여러분, 그 혜택을 받으신 분이 사망한 후에 유산에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실 때 재산이 없으시고 또 수입이 없는 경우에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입을 하시죠. 또 일부 주에서는 65세가 되기 이전에도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메디케이드에 일찍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법은 55세 이후에 장애가 있어서 또는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비록 양론에 롱텀 케어를 받지 않으셔도 그동안에 정부가 내준 모든 그 메디컬 비용은 다 유산에서 되갚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무료 의료보험이다. 내가 지금 재산도 없고 인컴이 없으니까 무료로 정부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무료가 아니라 나중에 유산에서 다 갚으셔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산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갚으실 유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갚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 유산에서 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내 유산에 포함되는 재산들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수혜자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신 분이 갖고 개인적으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주택, 자동차, 통장에 있는 예금, 잔고들, 또는 본인 명의로 되어져 있는 다른 회사나 파트너십의 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셨던 분이셨다면은 메디케이드의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은 규모의,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자동차, 그리고 통장에 있는 약간의 현금들, 네, 메디케이드에서 정해놓은 예외로 취급하는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주택에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다른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 공동 소유로 가지고 계셨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혜자가 가지고 있으셨던 지분만큼이 또 에스테이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존 도하고 제인 도하고 부부가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렇게 디드에 써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존 도가 메디케이드를 받으셨고 또 사망하셨다고 하시면은 그 집에 50% 해당되는 지분이 에스테이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네?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답은 맞습니다. 에스테이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면 그것을 갚을 그 재산으로부터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공동 명의로 되어져 있는 은행 통장. 은행 통장은 공동 명의로 두 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살아계신 분이 그 통장의 오너로 바로 인정이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분의 서바이버의 자산으로 바로 자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공동명의의 부동산, 특히 서바이버십이 있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존도하고 제인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with survivorship,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그건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전체의 오너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법적으로 오너십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트러스트에 그 재산이 맡겨져 있어서 그 본인 명의로 재산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사망하기 전에 집을 다 생존한 사람의 권리를 뭐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명의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니까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예외였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제 집을 자녀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미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고 또 메디케이드를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이렇게 집을 팔거나 이전하시는 순간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나 양로원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이 이 주택을 파시거나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또 벌칙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옮기시는 것들,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을 하는 트러스트를 만드신다든지 한다고 하면 좀 조기에 일찍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비용을 회수할까요? 문제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메디케이드 에셋 리커버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방법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유족들은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에스테이트를 법원을 통해서 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베이션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 상속 법원, 우리가 서로게이트 코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법원을 통해서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바로 정부는 유언상속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고 그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유산으로부터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바로 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크레딧 빚이 있었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 회사도 유산에다가 바로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레딧 빚 지신 거하고 같은 종류의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스테이트에다가, 서로게이트 코트에다가 비용을 청구할 때는요, 55세 이후에 받으신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널싱홈 비용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방문하셨던 거, 약 타 드셨던 거, 그리고 메디케이드 택시 타시죠. 집에서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실 때 메디케이드 택시 타신 거, 데이케어 방문하셨던 것들, 홈케어 받으신 것, 널싱홈 비용들 모든 비용이 청구됩니다. 실제로 그거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받으신다고 하면 한 5년 이상 받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청구서가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청구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산이 내가 유산이 한 10만 불 정도 되는데 집을 팔아도 모게이지 갚고 남는 금액이 한 10만 불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에서 청구한 비용이 한 20만 불 된다. 그러시면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 되죠.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그 모자란 금액을 자녀들이 갚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국에서는 유언 상속 과정 속에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그 빚을 자녀들이 떠맡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빚이 있고 또 자산이 있으면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유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재산보다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을 다 갚고 거기서 받을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녀분들이 그 유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른 금액을 다 갚으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에스테이트에 포함되지 않게 하면은 에셋 리커버리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테이트에 포함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에게 미리 선물로 주는 것 또는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것,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은 자산 보호 신탁, 우리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미리 만드셔서 유언 상속 절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라스트 윌, 유언장과 트러스트 또는 자녀에게 바로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것과 트러스트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방법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부동산을 사셨다 그러면 언제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사셨고 또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네. 이런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상태에게 맞는 본인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에셋을 보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메디케이드를 받거나 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기 훨씬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언과 상속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친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냥 말씀만 듣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KCMB TV의 다른 영상들 점검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